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6만 쪽에 달하는 기록 과연 이들이 제대로 읽었을까요? 밑에 연구관들이 읽은 건 자기가 읽은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3월 26일 하고 뭐 자기들 배당돼서 온 것까지 해보면 지금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상 그 시간에는 다 읽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다 읽어야 사실관계를 알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사실침처럼 해버렸잖아요. 법률심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뭐뭐에 대한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사실심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니 법 적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심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일 5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이 사법 쿠데타까지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내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할 일, 해야 될 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다들 화두나고 정말 네. 국민적 공분인데 우선 한 가지요. 정무적으로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 건이 터지자마자 일제히 국힘에서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뭐 주진우 의원 등등등 심지어 주진우 의원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6월 3일 안에 다 2심 끝내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하던데 하라는 얘기죠. 압박을 넣는 거죠. 권성동도 뭐라 그랬어요? 6월 3일 이전에 다 항소심, 파기환송심 다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도 절차적인 이미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수많은 법조인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걱정하실 것 없고 여론상 대선에 미치는 영향만 먼저 보면요. 자,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 이번에 압도적으로 89.77까지 다 모아 주셨어요. 네. 그는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의지가 결집이 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잠시 좀 느슨해진 면이 있었어요. 이때 아주 강력하게 결집해주는 계기를 조이대가 만들어줬어요.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게 될 거냐. 다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전제를 하는 중도층들. 네. 이게 그들이 절차적인 걸 다 평상시처럼 지켜서요. 뭐뭐뭐의 기일을 다 맞추고 배당을 했다가 거기서 또 심리를 했다가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원회비체에 가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중도층이 혹시라도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급하게 풀파워를 동원해서 자기들의 풀파워를 썼죠. 네. 이게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봐도 굉장히 얘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런 느낌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무죄밖에 없다. 상고 기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당수가.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황당한 결정 내리는 걸 봤잖아요. 예. 아마 여론조사 나올 때 안 떨어질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선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분명히 결집합니다. 다분히 정무적으로만 보면 선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선거적으로만 보면. 네. 법률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네. 자, 이들이 풀파워를 동원했잖아요. 저희도 풀파워를 동원합니다. 풀파워. 해야만 합니다. 당연히요. 풀파워. 좀 전에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정무적으로 걱정할 바가 별로 없다. 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왜 탄핵할 때마다 뭐 역풍이 어쩌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무리하게 풀파워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또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12명의 재판관들이 아예 싹을 자르는 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게 만들려는 이런 사법 쿠데타가 있던 거잖아요. 네, 10명이.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항소심도 똑같은 과정으로 엄청나게 서두르고 희대해서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을 다 내리고 상고까지 가게 만든다. 재상고까지 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법관 탄핵해야죠. 당연히. 이들이 풀파워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풀파워를 동원하는 거죠. 그때 국민적 저항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대선까지 32일 남았는데 어제 33일 남았을 때고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거야말로 정치에 개입했다, 쿠데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네.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자, 존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무늬로 뭐 총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때 쏘라고 있는 거야. 뭐 김건희의 발언을 얘기했는데 예. 존 로크가 얘기하는 국민적 저항권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네. 왜곡시키거나 자의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때 대항하는 게 진정한 저항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적 저항권으로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자 희대 계속 서둘러 해서 했을 때도 6월 3일 날까지 항고심이 될까 말까 한 거죠. 이론상 보시면 배당하고 송달되고 하는 과정들 다 이미 이제 국민들이 다 어제 그제 모든 저기를 해서 하도 많이 밭글도 보시고 해서 다 절차를 아세요. 절차는 다 알고 뭐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무적 선거적으로 볼게요. 예. 국민들의 사람들의 내 메커니즘이요. 의사결정 구조 메커니즘이 2주 전에 결정하는 거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2주 전쯤에 이미 사전 선거는 그 앞에 또 있잖아요. 등등 해서 의사결정이 상당수 일어나는 시점쯤에 일어났고 내가 누굴 찍어야 되겠다 네. 난 쯤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겠죠. 난다면 만약 이들이 서둘러 했을 때 그게 나겠죠. 상관없습니다. 법관 탄핵이죠. 의사결정 못하게 중지시켜야죠. 이들이 이렇게 계속 풀파워를 행사해서 네. 그리고 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부까지 그렇게 또 풀파워를 행사한다? 그럼 일정을 잡아서 저희도 빨리 한다. 저항권을 풀파워를 행사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단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풀파워라는 뜻이 뭐예요?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럼 저희도 극단적으로 가야죠. 자, 임명직인 12명의 더군다나 그 임명직이 다 윤석열을 예. 그야말로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그랬다. 네.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그랬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거 헌법에 보시면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항에. 헌법에 보시면. 네. 근데 법원 조직법 제4조에 보시면 대법관은 14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법원 조직법에 있잖아요. 헌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헌법에 국무회의 이렇게 돼 있죠. 15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15인 이상 30인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자, 몇 명으로 한다고 헌법에 없어요. 법원 조직법 개정하면 되죠. 14명으로 한다를요. 30명으로 한다 하면 그렇네. 어떻게 돼요? 헌법이 그냥 아니니까 하는 법률에 거죠. 있는 거니까. 자, 자기들이 풀파워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네. 거의 이미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후보를 아하.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덤볐다? 예. 그럼 법원에 대해서요. 법원 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발의를 해놔도 그만이에요. 그렇네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게 네. 법을 우리가 어쨌든 법을 판단하는 걸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의 기관들 사람들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네.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이 의견과 다른 모습, 주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주인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바꾸는 방법 등등은 이제 법조인분들이 많이 설명 주셨으니까 네, 저는 가장 심플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렇네요. 가장 그 간단한 방법, 네, 가장 극단적이라고 뭐 상대들이 그게 극단적이다, 뭐 월권이다, 뭐 어쩌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을 국회에서 바꾸는 그렇네요. 게 왜 월권입니까? 국민의 대표가 네. 바꾸는 것이고. 자기들도 있는 상태에서 있는 법 가지고 지금 풀파워로 행사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난번에 헌재에서 나온 거 보셨죠? 탄핵을 한 거 일종의 월권행위가 네. 아니다라고 네, 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월권이에요? 정해져 있는 법률적인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어겼다든지 하면은 월권일 수 있지만 절차적 그대로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다 가지고요. 국회 표결을 하고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법률 개정에 대한 거 3분의 2가 아니죠. 네, 정부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나서 풀파워를 행사해서 바꾼다. 그리고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건요. 대법원이 항상 건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건이 너무 많다. 그래서 4인당 한 개 부식돼 있는 것도 여러 개를 둬야 된다. 항상 건의가 올라와 있던 거예요. 건의 올라온 대로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국민 배심원을 갖다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거까지도. 그렇지만 숫자를 올리면 배심원까지는 아니어도 숫자가 늘어나면 합리에 귀결한다가 다 이 통계적인 방법이잖아요. 한 30명 아니라 한 50명도 만들어 주죠. 국민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풀파워라는 또 언급도 하셨지만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리고 국민들의 이 뜻을 어기는 그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네. 사실 사법부라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올린 글 이걸 보면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또 입장을 책에 냈어요. 이제 바로. 우리 오마이에서 출간한 네. 책에도 이제 결국 국민이 합니다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음.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상에 뭐 황당하게 나와 있다거나 이러면 일말이라도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본선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네. 압도적으로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이 그동안 숱한 여론조사 그렇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 오마이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3배 안으로 들어온 적 있어요? 다자 대결 해놨을 때? 양자 대결로 없죠. 했을 때도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이. 그랬는데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꺾어야 되겠다.